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새 학습지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1B-2 쪽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기니까요. 요 수업은 내용이 좀 기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옛날 문명 중에 우리 두 군데 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봤고,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두 군데 인더스강과 황허강 근처를 볼 겁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인더스강입니다. 그렇죠? 인더스강 바로 위에는 근데 뭐가 있느냐? 여기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안 써지네.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지, 그치? 자, 이 히말라야 산맥은 말 그대로 산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진만 보면 사실 이 사진은 완전 꼭대기를 찍은 사진이라 가지고 얼음이 많지만 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히말라야 산맥에도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다는 건 이 땅에서 식물이 잘 자란다는 얘기겠지, 그치? 흙이 그지 같으면 식물이 못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이 잘 자라는 히말라야 산맥의 흙이 이 히말라야 산맥 바로 앞에 있는 인더스강을 통해서 인도 여기저기로 뿌려지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인더스강은요 엄청나게 길고 강도 넓고 물도 많고 어쨌든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강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지 강에 돌고래가 살아요. 돌고래 보이지, 그치? 고래입니다, 고래. 여러분, 고래가 강에서 산다, 이게 납득 안 되지, 그치? 근데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강이 워낙에 넓고 길고 크다 보니까 강 주변 동네도 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땅들이라는 거야겠지? 땅에 강 물로 적셔지니까 이 물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게 다 진흙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진흙, 여기 다 진흙인 거야겠지? 이게 다 진흙이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요 흙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있잖아요. 진흙으로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놀이터에서 두꺼비 집 짓는 걸로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치? 이 진흙을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 짓는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진흙을 어떻게 딱딱하게 만드냐? 진흙을 모아가지고 네모난 틀에 끼워서 구우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요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진흙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건축 재료가 벽돌입니다. 벽돌. 그래서 있잖아요. 인더스 문명의 집이나 도시들은 대부분 다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도시입니다. 그렇죠? 여기 봐봐. 여기 다 벽돌이지, 그치? 왜? 요 근처에 벽돌을 구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로 만들어진 아주 딱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인더스 문명은 도시가 크게 발달해가지고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인더스 문명이 이유는 잘 모르는데 점점 쇠퇴하다가 망가져가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왜 이렇게 점점 쇠퇴했는지는 사실 아직 역사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 이유를 만약에 여러분이 밝혀낸다면 여러분은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죠?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 이런 직업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인더스 문명 애들은 점점 쇠퇴하다가 나중에 아리아라고 부르는 애들한테 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리아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의 이란 동네에 살던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란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아리아인을 영어로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확실히 똑같진 않지만 뭔가 비슷하지, 그치?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아리아인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인더스가 여기 있으니까 근처에서 이제 근처로 넘어온 거죠. 왜? 이 이란 지역은 산이 좀 많은데요. 이 아리아인이 사는 동네는 강이 많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깨끗하다기보다 아주 농사 짓기가 좋거든요. 자, 원래 인더스 동네에는요, 이렇게 생긴 인더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로 이 대거 몰려오게 되면서 이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아무리 여러분 아리아인들이 힘이 세서, 여기 있는 아리아인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좀 많이 몰아냈지, 그치? 많이 몰아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많이 몰아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다 뭐 어떻게 뭐 그냥 버티거나 숨거나 이러면 사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다 죽일 수는 없고,
근데 아리아인이 대다수의 원주민이 좀 사는 그런 형태의 동네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이 너무 좋은 인더스강 근처에서 내가 완전히 정착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여기 근처에 땅 많이 가지고 가고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 동네에서 아무 힘도 못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은 덜 떨어졌고 우리는 신이 선택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원주민보다 우리가 훨씬 잘났으니까 원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차별당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고 우리는 신이 선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요 아리아인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한 신분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카스트제라고 부르는 신분제도입니다. 알겠죠? 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맨 위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등급으로 나뉘는데 여기가 바로 정복당한 원주민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이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더 밑에도 있습니다. 더 밑에도 있지만 그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때 인간 취급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또 이런 신분제를 아리아인이 직접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저번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래서 이건 신이 정한 거고 신을 제대로 믿으면 너네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자기들이 믿던 신 종교도 같이 퍼뜨리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한 신들이 바로 이 힘, 여기는 시바 오빠, 이름이 좀 좋죠 여러분. 우주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시바 오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한 브라만 아저씨,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물리쳐서 선을 실천하는 비슈누라고 하는 누나, 여기 보이지, 그치? 자, 요 세 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것들을 숭배하는 종교를 브라만교, 브라만이 제일 대단한 오빠거든요. 이 브라만교가 요 근처에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신들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놀라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놀라게 하면 안 돼가지고 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신들의 상징인 동물의 모습으로 인도 근처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 시바 신의 상징이 바로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소는 신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인도에서는 소를 함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인도 가서 소고기 못 먹습니다, 그쵸? 여기 연꽃 보이지, 그치? 브라만의 상징입니다. 여기는 뱀 보이죠, 그쵸? 이 기독교에서는 뱀을 별로 안 좋게 보는데 힌두교에서는 그 브라만교에서는 이 바로 뱀은 비슈누 신의 상징 되겠습니다. 자, 여담이 많았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서를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인더스 문명은 아리아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원주민을 지배하려 하였고 그 다음에 브라만교를 함께 퍼뜨려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 잘 동화되게 만들었으며 이 브라만교의 여러가지 창조 이야기 등등이 담겨있는 책을 우리가 베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있다면 이 브라만교에는 베다가 있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어디로 넘어갈 거냐?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은 북쪽에 있는 강, 이게 뭐냐? 이게 황허강입니다. 있죠? 황허강.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강, 이게 창장강 되겠습니다. 창장강. 엄청나게 거대한 강들입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굉장히 크고 넓고 긴 강들인데 이 강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두 개 있다고 하긴 했지만 작은 강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큰 강입니다. 이 진짜 큰 강이 두 개나 있는 동네니까 먼 옛날부터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뭔가 나라 비슷한 걸 세웠다라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하나라인데 안타깝게 하나라는요 진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물건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유물유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라는 믿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판서로 정리할게요. 황허강, 창장강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 중에 하나라는 2500년 전 세워진 것으로 여기서 내가 뭐라 써놨어요? 여기 알려졌다라고 나왔지. 이건 아직 전설입니다. 확인이 안 됐어야겠죠. 여러분이 또 이 하나라가 존재했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면 떼돈을 벌겠죠, 그렇죠? 떼돈 버는 방법 많이 가르쳐줬지, 그치? 여러분 많이 버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세워진 나라를 처음 보자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면 황허의 상태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중국에 강이 많아서 살기 좋긴 한데 문제는 이 강의 상태가 중요했거든요. 강이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강의 물살이 너무 세고 험한 거예요.
저번에 보여줬던 그 강, 우리 그때 처음에 이런 강에서 농사 짓겠냐 하고 제가 보여줬죠. 이 강이 바로 이게 황허강입니다. 황허강. 자, 그래서 중국에서 대장이 되려면 이 황허강에 홍수가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나도 내가 죽거나 내 농사가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누구냐? 상이라고 하는 나라, 상나라를 세운 중국의 탕왕. 눈썹이 진짜 이쁘죠, 그쵸? 이 탕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라도 이렇게 못 그리겠지, 그치? 자, 여러분 이 탕왕은 놀랍게도 이 험악한 광을 잘 관리해가지고 둑도 쌓고 홍수를 막는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큰 인기를 얻어서 왕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가 근처는 진흙이 많아서 공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유독 탕왕이 하자고 하는 날에 공사를 하러 가면 날씨도 괜찮고 공사하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니? 하고 탕왕한테 물어봤더니만 탕왕이 야, 나는 날씨를 관리하는 하늘이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야. 그치? 이게 진짜는 뻥이든 간에 어쨌든 실제로 잘 맞아떨어지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쵸? 얘가 하늘이랑 얘기하는 비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점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 점을 치고 이 하늘과의 대화 소통에서 이 점 치는 결과를 나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왕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점을 쳤길래 그렇게 잘 맞는지 잠깐 봐야겠죠. 그쵸?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상나라 왕이 하늘과 대화하는 법, 점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북이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거북이를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보여? 여기 있는 거북이 이거 이 거북이의 배딱지를 쭉 잡아 찢습니다. 그죠? 너무 잔인하지, 그치? 저는 잔인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찢어놓은 배딱지에다가 내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을 막 쓰는 거야. 자, 우리 공사를 언제 하러 가는 게 좋을까요? 얘를 죽일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건 선생님이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토된 요 점 결과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하늘에 물어보면 돼. 하늘에 물어보려면 하늘에 말을 걸나? 말 걸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구라트 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늘까지 실컷 소리쳐봤자 안 들린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거 중요한 거야. 그치? 이거 하늘에 편지를 붙일 수도 없고 던진다고 하늘까지 올라가기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뭐 올림픽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 들고 가는 건 제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탕왕은 똑똑하단 말이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굽습니다. 그죠? 불로 확 구우면은, 여러분 불로 확 구우면은 뭐가 생기죠? 연기가 납니다. 그치? 리얼하죠. 그쵸? 이렇게 연기가 생기면 이 연기에 우리가 적은 내용들이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신은 완전 똑똑하니까 그 연기만 딱 봐도 아, 얘가 지금 이게 궁금하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신은 응답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응답을 내려주느냐? 여러분 여기 보여? 여러분 이 배딱지를 굽고 나면은 이게 쩍쩍 갈라지면서 여기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거 보이지, 그치? 이 무늬가 생겨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고서 어우 뭐 갈라지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탕왕이 이걸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야, 이게 바로 하늘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당근 모르죠, 그쵸? 당근 모르는데 탕왕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나라 왕은 정치인으로서 나라 안에 정치를 하면서 동시에 신과 대화를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가 바로 상나라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누가 봐도 구라 같은 이야기지, 그치? 누가 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다 개구라다 이걸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상나라 수도였던 은허라고 하는 도시의 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하나라처럼 처음엔 전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치기 위해서 쓰였던 이 갑골문 여기 보이지, 그치? 여기에 이 내용을 해독하면 뭐 누구 죽일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 갑골문 역시 실제로 출토가 되었고요. 이 모양을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즉 갑골문이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게 될 한자에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탕왕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한자를 안 배워도 됐겠죠. 그렇죠? 뭐 여담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이 갑골문이 출토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걸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북이는 옛날부터 한약재로 써였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한약 약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약으로 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게 만약에 안 없었으면 더 많은 옛날 일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도 공부할 일이 더 많았을 거고요. 그렇죠?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상나라,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왕이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큰일은 점을 쳐서 결정했는데요. 갑골문으로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의 수도 은허가 발굴이 되면서 아, 상나라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상나라, 이렇게 잘 나가던 상나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피했던 상나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나올 건데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마탱이가 완전히 갑니다. 왜 마탱이가 가는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술, 여자, 특히 여자에 푹 빠지면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그죠? 이 나라가 해피하게 잘 유지되니까 상나라의 주왕입니다. 그죠? 주왕은 신이 나서 이 벌어들인 세금으로 맨날 술 처먹고 이쁜 누나들이랑 노는데 완전 정신이 팔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때 주왕의 애인이었던 이 달기 누나는 이 당시에도 아주 아름답고 섹시한 걸로 유명했는데 문제는 얘가 성격이 진짜 더럽게 더럽고 싸가지가 없는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얘가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이 주왕은 술에 미친 애인을 위해 이 아예 수도 근처에다가 술로 연못을 파고 술 안주인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아가지고 거기에는 꼭 누드로만 들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들어가서 술 먹고 안주 먹고 그 다음에 취해서 기분 좋으면 하는 그런 숲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했겠죠. 그쵸? 나라 개판 온전이지, 그치? 내세가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그거 가지고 왕은 지 애인이랑 몹쓸짓만 실컷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 하라는 점은 안 치고 왕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더티하게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난리가 났겠죠. 신하들이 찾아와서 씨, 달기랑 좀 그만 놀고 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달기는 기분이 나쁜 거야. 성격 더럽잖아요. 그렇죠? 성격 더러운데 이렇게 착한 애가 와가지고 일 좀 열심히 해라, 잘 좀 해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왕을 살살 꼬셔가지고 얘를 엿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달기는 나랑 왕 사이를 방해하는 이런 신하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괴롭힐까 하다가 왕 이름으로 이 유명한 신하, 이 희창이라고 하는 신하인데요. 희창입니다. 써드릴게요. 희창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고기 선물 한 상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 고기가 뭐였냐면은 이 희창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얘 아들을 죽여가지고 고기덩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구워 먹으라고 준 거였습니다. 알겠죠? 이 달기가 왕의 이름으로 희창이한테 고기를 보낸 거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아들의 고기라 하더라도 이거 거절하면 얘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아주 개쓰레기 바로 사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들의 고기를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진짜 나쁜 쓰레기 같은 짓이지, 그치? 이 나쁜 년이죠, 그쵸? 이 나쁜 년입니다, 그치? 나쁜 년. 자, 그래서 이런 쓰레기 짓을 남발했으니 당연히 이 희창과 그의 친구들은 이것들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상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사진이 왜 안 없어져? 얘도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망한 나라의 왕이자 이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던 상나라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뭐 먹고 사냐는 거지, 그치? 지금까지야 세금으로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막막한 거야. 새로 일어난 주나라 사람들이 상나라 사람들을 써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상나라 왕족 출신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장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장사, 이 당시 장사는 진짜 인생 막장의 사람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상나라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장사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때부터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느냐?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인 들어봤죠? 상인이 원래는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판서를 정리해 볼까요? 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킴으로써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상나라 왕은 하늘의 신과 대화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죠. 막판에는 개판이었지만 어쨌든 점을 칠 수 있었고 하늘이랑 대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나라를 세웠던 이 희창, 무왕이라고 나중에 무왕이 되는데요. 얘는 친구들과 힘을 합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야 이 당시의 상나라 왕을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료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죠? 이 동료들 데리고 와서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역사에 이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뭐가 없다고? 공짜는 없다고. 갚아야지. 그치? 근데 갚을 때는 어떤 걸로 갚아야 돼? 내가 주고 싶은 걸로 주면 안 되죠. 그쵸? 얘네들이 원하는 걸 줘야겠지. 그치?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 자, 여러분 갚을 때는 얘네들이 원하는 걸로 갚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반란을 일으킬 정도 애들이니까 돈도 있습니다. 그죠? 세력도 있고 집 밑에 부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미 1억 1억이 아니라 1억이면 너무 작지. 그죠? 100억 있는 애들한테 자, 고마워 만원짜리 상품권 줄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별로 감흥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원하는 좋아하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력이 진짜 이 친구들, 이 친척들, 나 얘 도와준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힘없고 돈 없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거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 힘 많이 없고 아직 돈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우리들도 내 맘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힘 있고 돈 있고 뭐 다 있는 얘네들 당연히 지 맘대로 하고 싶겠지. 그래서 이 주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친구들은 각자가 가진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내 집 근처에서는 그냥 지들이 왕입니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점을 쳐서 그 내용을 자기가 해석하고 나 원하는 대로 통치하면서 살았던 상나라 왕과 다르게 주나라 왕은 정말 내 집 근처에서만 왕이고 내 집 근처 아닌 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동네 아저씨랑 똑같은 그런 채로 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봉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봉건제. 자, 우리 학습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넓어진 영토를 여기는 효율적으로라고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왕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찢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봉건제의 형태를 우리 잠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주나라가 있습니다. 주나라의 영토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왕은 살고 있는 수도 근처에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친척들, 보통 이 시기 때 친구보다는 친척이 많습니다. 그렇죠?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나라 땅을 다 찢어서 준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이 봉건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수도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얘네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땅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대장일 하면서 사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여기 아래 써있죠? 제후라고 부릅니다. 제후. 그 다음에 이 제후들은 엄청 강력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왕의 권력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아주 약합니다. 알겠죠? 왜? 왕은 집 근처에서만 왕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른 데 가면 지나가는 아저씨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수도 근처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데 나머지 지역은 제후가 통치를 하고요. 이 당시에는 아직 친구와의 믿음보다는 가족과의 믿음이 더 셌을 때라서 혈연관계로 연결된 제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나라 역사 이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이제 한반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요?